안녕하세요. 룰오브 베이스볼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LG와 두산 간의 경기에서 야구 규칙적으로 정말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어떤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서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야구 규칙에 있어서 조금 규칙서상의 허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월 10일 LG와 두산 간의 경기에서 5회 초 1사에 LG 4번 타자 문보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두산은 선발 투수 코러빈이 잘 던지다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동점 적시타를 얻어맞는 상황에서 코러빈을 내리고 좌완 투수 이병헌으로 교체를 하는데요. 따라서 이병헌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두산 측에서는 주심에게 이병헌으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병헌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한 박신지가 올라와서 마운드에서 볼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심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게 보고는 나는 이병헌으로 들었다. 이병헌인데 왜 네가 나와 있냐? 너 내려가. 이병헌 올라와. 이렇게 돼서 마운드에 올라가 있던 박신지가 다시 내려가고 이병헌이 올라와서 경기가 속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6번 타자 오지환 타석에 박신지가 다시 올라와서 상황이 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야구 규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야구 규칙 5.10에 보시면 선수 교체와 마운드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기에서 제2항을 보시면 교체 발표가 없었던 선수를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체 발표가 없었던 선수의 취급, 선수 교체 사실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교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1. 투수라면 투수판 위에 섰을 때 박신지 선수가 지금 박신지로 교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박신지로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박신지가 마운드에 올랐다. 그러면 박신지가 올라온 거로 되는 겁니다. 야구 규칙상으로 선수 교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미 올라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박신지 선수는 이 규칙상으로면 박신지로 교체가 된 겁니다. 이병헌이 아니라 박신지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뭐 뒤에는 2번에 타자라면 타석에 섰을 때, 3번 야수라면 야수의 일반적인 위치까지 나갔을 때, 그리고 주자라면 물러난 주자 대신에 서 있었을 때, 그 대주자, 대수비, 그다음에 타자, 대타 이것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투수는 지금 투수라면 투수판 위에 섰을 때 이 규정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미 마운드에 올라서 연습 투구를 위해서 볼을 이미 받은 상태고 그래서 이미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취급을 해서 이병헌이 아니라 박신지가 던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규칙상으로는 지금 박신지가 올라왔다가 주심에 의해서 내려갔고, 그러니까 박신지는 실질적으로 경기 수가 하나가 카운트가 된 겁니다. 이미 출전을 한 걸로 간주를 하고 박신지는 교체가 된 거죠. 교체가 됐고, 그리고 이병헌이 올라온 겁니다. 그 뒤에 6번 타자 오지환 타석에 다시 박신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경기에서 들어갔다가 아웃된 박신지가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한 경기에 2번 나온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이 저는 야구 규칙적으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구 규칙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야구 규칙을 찬찬히 읽다 보니까 약간 애매모호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2항에 1, 2, 3, 4번 바로 밑에 보시면 교체가 발표되지 않은 선수가 하나의 플레이를 펼치거나 그 선수에 대해서 플레이가 이루어지면 모두 정규의 것으로 된다. 이 말은 약간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일단 이 문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타자에게 1구를 던졌거나 공을 하나 던졌거나 견제구를 던지는 등의 어떠한 행위가 주심이 플레이 선언을 한 뒤에 일어났다면 그 모든 행위는 인정이 되고, 설령 이 선수가 부정 선수일지라도 이 선수가 한 행위는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규칙상으로 보게 되면 박신지는 연습 투구를 던졌을지언정 아직 인플레이가 선언되지 않았고, 그 인플레이가 선언되기 전까지의 어떠한 행동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플레이 때 플레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박신지가 어떤 뭐 연습 투구를 던졌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공식적으로는 출전하지 않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간 말을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을 하면 또 박신지는 출전했는데 출전하지 또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규칙을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J항이 있었는데요. 이 J항 이전에 5.10의 H항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규칙에 의해서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투수가 출전했을 때 심판원은 이 규칙에 합당한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규 투수에게 다시 등판을 하도록 명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규칙적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투수, 뭐 대기 명단에 없는 투수라든지 부정 선수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지금 한 타자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투수 교체를 하겠다라고 벤치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투수가 교체되어 투수가 올라왔을 때 심판은 규칙에 맞지 않는 선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너 내려가 명령하고 원래 던지던 투수가 올라와서 원상태로 되돌려서 경기를 속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주심이 인지를 했다면 반드시 원상태로 복귀를 시키고 교체가 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무효로 처리를 하고 경기를 속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잘못으로 출전한 투수가 주심이든 뭐 이 밖에 심판이든 혹은 기록원이든 이거를 인지를 그 상황 인지를 못하고 이후에 플레이가 된 겁니다. 인플레이를 선언을 해버렸고 타자에게 공을 던졌다. 이 상황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투수는 부정선수였지만 이 경기에서는 정당하게 올라간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박신지는 규칙상으로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투수였다면 주심이 한 행동이 맞아요. 그런데 박신지가 규칙상 교체가 허용되는 투수였냐 라고 하면 박신지는 교체가 될 수 있는 투수였습니다. 규칙상으로 교체가 가능한 선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신지가 올라와서 마운드에 올라간 것도 정당한 겁니다. 실제 이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서 박신지의 사례와는 약간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23일에 롯데와 A의 인천 문학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6회에 선두타자 김상현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롯데 투수는 2회 말부터 볼을 던지던 우완 투수 김수완이었고요. 김수환이 1구, 2구를 모두 투구를 했는데 볼이 나온 겁니다. 투볼 상황이 됐죠. 그때 롯데 벤치에서는 교체를 하겠다고 투수 코치가 올라와서 정대현으로 투수 교체를 합니다. 이러자 그래서 정대현 선수는 연습 투구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때 이만수 감독이 롯데의 투수 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아직 인플레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만수 감독이 올라와서 이거 잘못된 규칙이다. 규칙상으로 정대현이 지금 올라올 수 없다라고 이의를 제기를 해요. 이 규칙은 어떤 규칙이냐면 5.10 항에 있어요. 이미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투수가 그 이닝의 처음에 파울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공수교대를 하고 투수가 마운드에 가려고 1루와 3루 간의 그 선이 있죠. 그 선을 넘어서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순간 그 투수는 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첫 번째 타자를 상대를 한 뒤에 그 뒤에 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간 이상 넌 내려갈 수 없어요. 무조건 첫 타자를 상대를 하고 그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수 감독이 제기한 것은 정당한 사유고 정확하게 룰을 인지하고 어필을 했는데 심판이 이미 마운드에 정대현이 올라갔고 정대현이 이미 연습 투구까지 던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늦었다. 그래서 정대현이 교체한 거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경기를 속개해버려요. 그래서 정대현은 교체가 되면 안 되는 선수지만 규칙상으로 교체가 안 되는 선수지만 교체를 인정을 해버립니다. 심판이 인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규칙에 허용되지 않는 투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칙에 허용되지 않는 투수의 출전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그 투수가 투구하기 전이라면 정당한 상태로 바로잡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심판과 기록원은 반드시 그 상황을 인지한 순간 바로잡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늦지 않았는데 늦었다고 판단을 해버리고 교체를 인정해 버리면서 플레이를 해 버립니다. 따라서 투수 교체에 대한 잘못된 규칙 적용으로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KBO는 이때 심판 4명과 기록원에게 모두 징계 처리를 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KBO는 그렇게 징계 처리를 했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신지 선수와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왜? 박신지는 규칙상 교체가 가능한 투수거든요. 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뒤에 이만수 감독이 문제 제기한 건 정대현은 올라갈 수가 없는 투수였어요.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올라갔고요. 박신지는 교체가 가능한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뭔가 불합리적입니다. 뭔가 불합리해요. 이미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투수가 파울라인을 넘어가면 그 투수는 교체가 안 되는데 이미 경기에 출장하지 않았던 투수 박신지가 파울라인을 넘어서 심지어 마운드까지 올라갔는데 박신지의 교체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는 좀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원래 있던 투수는 파울라인 넘으면 투수 교체가 가능한데 교체돼서 올라간 투수는 파울라인을 넘었고 심지어 마운드까지 올라갔지만 괜찮다? 저는 이 부분이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상황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죠. 이병헌이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병헌이 공 한 3, 4개만 더 던지면 몸이 좀 풀릴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더 벌어야 돼. 근데 지금 상황은 이미 발생을 했어. 그러니까 두산 벤치에서 야 박신지 야 지금 병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몸이 좀 덜 풀렸대. 한 3, 4개 던져야 되니까 신지야 네가 올라가고 시간 좀 끌어. 예를 들어서 이랬다고 하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죠. 앞서 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똑같이 인정을 한다고 하면 다른 팀도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악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팔이 덜 풀린 선수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구 규칙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앞서 이 박신지가 올라왔던 상황은 이병헌으로 다시 올릴 것이 아니라 박신지가 올라간 것으로 경기를 조정했어야 됐다.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구 규칙상으로 제가 지금 여태까지 야구 규칙을 지금 살펴봤을 때 박신지의 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도 할 수 없지만 박신지의 교체가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병헌으로 가는 것이 맞냐 박신지로 가는 것이 맞냐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무엇이 맞다라고 야구규칙상으로 정확하게 제정 내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저는 첫 번째로 주심의 판단은 옳지 않았다. 주심의 판단은 옳지 않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신지가 던진 걸로 했어야 했다라고 봅니다. 박신지는 교체가 가능한 규칙상으로 문제가 없는 투수였기 때문에 주심은 박신지를 내보내고 이병헌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냥 박신지가 교체된 걸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정확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4심이 모두 모이고 기록위원 2명이 1군에 투입이 되는데 경기에 투입이 되는데 모두 모여서 상의를 했어야 했다. 제가 계속 왜 기록원을 말씀을 드리냐면 기록원은 제5의 심판으로서의 역할로도 봅니다. 제5의 심판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기록원의 의무는요, 야구 경기 규칙과 관계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규칙 적용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록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록원과 4심 모두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야 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지만, 이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 어떤 팀은 악용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악용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방어 장치로서 룰 개정이 조금은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팔이 덜 풀린 선수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통고한 투수 아니라 다른 투수가 올라가서 전 줄 알았어요 라고 올라가서 풀다가 통고한 투수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는 야구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 규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1년에 꼭 한두 개씩은 이 야구 규칙에 적혀 있는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정말 골 때리고 난감하고 이상한 상황들이 꼭 하나씩은 발생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야구 규칙 어렵다. 그래서 기록원을 꿈꾸시고 야구 심판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야구 규칙서를 읽어보시고, 단순히 이 야구 규칙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야구 이 규칙에 대해서 다양하게 꼬아서 생각을 해보는 사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5만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요. 결국에 인간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정말 희한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염경엽 감독은 왜 거기서 가만히 있었는지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평소에 뭔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염경엽 감독이 바로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든 어필을 하든 혹은 어떤 질문을 하든 물어보던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던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염경엽 감독이 어떠한 액션도 없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뭔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었을까? 혹시 기록상으로 박신지가 올라오는 게 유리한가 해서 박신지 기록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통산 문보경 박신지 대결에서 박신지는 7타수 2안타 2할 8푼 6리 볼넷 하나가 있었고요. 이병헌 선수는 8타수 3안타 2루타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산 성적으로만 보면 통산 맞대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만약에 박신지가 올라와서 안타 하나를 맞았다면 이병헌과 박신지의 문보경 상대 통산 기록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어떤 특이점이 없었다. 그래서 염경엽 감독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이 야구 규칙에 좀 골 때리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룰을, 어쨌든 야구 룰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고 혹은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긴 시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많이 어려운 내용인데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특이한 야구 규칙이 있다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